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의 행동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황장애는 단순히 공황 발작,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신체적인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그 증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황장애에서 제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회피 행동이거든요. 공황 증상으로 인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갖고 공황 발작이 생기지 않게끔 조심하고자 하고 피하고자 하고 공황 발작이 생겼던 그 장소나 대상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과도해질 때, 공황 증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부터 뭔가를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도피 행동이 생길 때, 우리의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생활이나 행동 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과도해질 때는 부적응적인 행동, 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동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난 차만 타면 공황 발작이 생길 것 같아요. 나 차 못 타겠어요. 보호자 없이는 나는 고속버스를 탈 수도 없어요. 혼자는 공황 발작이 무서워서 난 도저히 혼자는 여행도 못 가겠어요. 비행기만 타면 공황 발작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황 발작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이나 대상을 미리 염려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양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회피 행동이고 도피 행동이라는 것을 환자분들은 잘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안전 행동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회피 행동이 자신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선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잘 인식하셔야 합니다. 회피 행동으로 인해서 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점점점 삶이 쪼그라들고 또 불안에 대한 이겨내는 힘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죠. 공황에 대한 내성이 길러지지 않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공황을 이겨내는 힘이 회피함으로써 오히려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황장애에서는 이 회피를 극복하는 치료가 중요한 치료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회피 행동을 줄이는 치료를 하는 것이지요.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두려워하는 장소나 대상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주로 대중교통이 많고요. 극장이나 공연장도 두려워합니다. 소리나 빛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자극적인 곳도 힘들어합니다. 이런 감각이 과도하게 자극받을 만한 상황이 생기면 공황 증상이 유발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지요. 의외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더 가기 힘들어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치과나 피부과입니다. 미용실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뭔가 수건 같은 걸 얼굴을 덮고 있는 상황, 호흡이 답답해질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유발될 것 같은 혹은 답답함이 공황을 일으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피부과, 치과, 심지어는 미용실도 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분들 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공포영화, 감정을 자극하는, 불안을 유발하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 혹은 그런 장면들을 보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장면만 나오면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요. 운동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뛰잖아요. 운동을 함으로써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걸 마치 공황 증상이 생기는 것 같은 혹은 공황 증상을 유발할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과도하게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도 회피합니다. 긴장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술로 이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술을 마시면 왠지 몸과 마음이 릴렉스 되는 것 같으니까 술이 자신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공황장애에도 불구하고 술로 자신을 달래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절대 금물입니다. 술이 깰 무렵에는 오히려 뇌가 과민해져서 공황 증상이 재발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런 공황 증상이나 예기 불안, 자신의 증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싫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싫어서 일부러 더 바쁘게 지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 생각을 덜 나게 하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회피 행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황장애에 동반되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광장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장공포증? 광장을 두려워하나?
사실은 광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도움을 받거나 혹은 구출되거나 벗어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뭔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공황이나 불안이 생겼을 때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거기에 노출되고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걸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런 걸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 쇼핑센터를 미리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가면 증상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두려워서 나가거나 활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작용이 함께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분들 중에는 이 광장공포증이 겹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장공포증과 회피행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동치료가 핵심입니다. 행동치료가 사실은 공황장애 완치에는 필수적입니다. 행동치료는 다시 말하면 회피행동을 극복하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행동들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터널이 많은 곳을 통과할 때 공황 발작을 경험했어요. 터널을 계속 지나가는 상황에서 너무 두렵고 공황장애가 생긴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운전하는 것 혹은 터널이 많은 곳을 가는 곳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운전도 못하고 터널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상황에는 운전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죠. 이럴 때 이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행동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우선 운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황 증상이 두려워서 운전을 아예 안 하던 사람에게 운전을 좀 10분, 20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좀 익숙해지면 좀 더 먼 거리를 가보라고 합니다. 그게 좀 더 익숙해지면 터널이 있는 곳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것이죠. 불안해서 공포스러워서 회피하던 것들을 점진적으로 노출해 가면서 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난 다 피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 공황장애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예기불안이나 회피행동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쇼핑센터 갔을 때 공황 발작 때문에 너무 창파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난 쇼핑을 잘 못하겠어요. 온라인 쇼핑으로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슈퍼마켓 같은 곳은 잘 못 가겠어요. 그런 공황장애 환자분에게는 우선 쇼핑센터에 가보라고 합니다. 혼자 가기가 두렵다면 배우자와 함께 가거나 혹은 친구와 함께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게 우선 노출해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편해지면 혼자 가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두부 한 모, 콩나물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좀 더 긴 시간 쇼핑을 해서 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불안했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행동치료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불안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탈감작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죠.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복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혼자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치료자가 도와줍니다.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같이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노출하는 과정에서 불안이 생길 수 있고 다시 공황과 유사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 안심시키고 이완할 수 있는 기법을 함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노출이 용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노출하다 보면 회피를 극복하고 공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공황 발작의 빈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쇼핑센터에 갔을 때 공황을 경험했던 분이 또 그것이 생기면 어쩌죠? 너무 두려워요. 다시 다음에 내가 쇼핑센터에 갔을 때 증상이 안 생겨야 치료가 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쇼핑하러 가서 답답함을 좀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옷도 사고 장거리도 봐올 생각이었다면 그걸 다 목표를 이루었다면 다소간 답답하고 다소간 불안했더라도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겁니다.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치료는 노출을 수반합니다. 자신이 회피해왔던 것들에 대한 대상과 장소를 점진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불안에도 불구하고 공황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공황 발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기억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목표했던 행동들은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
이 행동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치료는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행동치료는 불안과 불쾌감을 다소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치료자의 도움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안은 점점 약화되고 불안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치료의 최종 목표에 해당합니다.